밤에 자주 깬다는 이야기는 겉으로 보기에는 아주 사소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안으로 들어가 보면 결코 가볍지 않은 문제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특히 어르신들에게 밤에 자주 깨는 일은 하루의 시작부터 끝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잠자리에 누운 순간부터 불안이 시작되고 눈을 감고도 마음은 쉬지 못합니다. 언제 또 깨게 될지 모른다는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누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만 그런 거겠지. 어제 물을 좀 많이 마셨나 보다. 그런데 그 다음 날도 같은 일이 반복되면 생각이 달라집니다. 이제는 우연이 아니라는 걸 느끼게 됩니다. 그러면서 걱정이 시작됩니다. 몸 어딘가에 문제가 생긴 건 아닐까? 신장이 나빠진 건 아닐까? 심장이 예전 같지 않은 걸까? 나이가 들어서 몸이 망가지는 과정일까? 이런 생각들이 쌓이면 사람은 점점 밤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잠자리에 드는 시간이 편안한 시간이 아니라 긴장의 시간이 됩니다. 불을 끄고 누우면서도 마음은 이미 깨어 있습니다. 귀는 작은 소리에도 반응하고 몸의 작은 감각 하나하나를 의식하게 됩니다. 배가 조금만 불편해도 화장실 생각이 나고 방광 쪽에 미세한 느낌만 있어도 곧 깨야 할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이렇게 밤을 맞이하는 몸은 결코 깊이 쉴 수 없습니다. 잠은 들지만 얕은 잠입니다. 몸이 충분히 내려가지 못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조금만 시간이 지나도 조금만 자극이 와도 눈이 떠집니다. 그리고 이 깨는 경험이 반복될수록 몸은 학습합니다. 밤은 자주 깨는 시간이라는 기억을 몸이 갖게 됩니다. 아침이 되면 몸은 무겁습니다. 분명히 누워있던 시간은 길었는데 쉰 느낌은 들지 않습니다. 머리는 맑지 않고 몸은 축 늘어져 있습니다. 이런 아침이 반복되면 하루의 리듬이 무너집니다. 움직이기 싫어지고 의욕이 줄어들고 작은 일에도 피곤함을 느끼게 됩니다. 낮 동안 피곤하면 자연스럽게 활동이 줄어듭니다. 움직임이 줄어들면 몸의 순환도 느려집니다. 순환이 느려지면 체액이 한쪽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집니다. 이 체액은 낮 동안 다리 쪽에 쌓이기 쉽습니다. 특히 오래 앉아 있거나 서 있는 시간이 많은 분들은 오후가 되면 다리가 무겁고 발이 답답한 느낌을 받기도 합니다. 이렇게 낮 동안 쌓인 상태를 그대로 안고 밤을 맞이하면 밤에는 그 부담이 한꺼번에 드러나기 쉽습니다. 누운 자세에서는 중력의 영향이 줄어들기 때문에 낮에 다리 쪽에 머물던 체액이 다시 몸통 쪽으로 올라옵니다. 몸은 그 체액을 다시 정리하려고 합니다. 그 과정에서 소변이 만들어지고 방광 신호가 생깁니다. 여기까지 보면 밤에 깨는 것이 당연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과정이 유난히 과도하게 나타납니다. 밤에 한 번 깨는 정도가 아니라 여러 번 깨고 깨는 순간의 불안도 큽니다. 다시 잠들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고 잠들었다가도 금방 다시 깹니다. 이런 분들의 공통점 중 하나는 밤을 맞이하는 몸의 상태가 이미 불안정하다는 것입니다. 낮 동안 충분히 채워지지 않은 상태, 충분히 풀리지 않은 상태, 충분히 정리되지 않은 상태로 밤을 맞이합니다. 그 상태에서 몸은 쉬지 못하고 계속 조절을 시도합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이 상황에서 선택하는 방법은 제한입니다. 물을 줄이고 음식을 줄이고 움직임을 줄입니다. 밤에 깨는 원인을 없애기 위해 밤에 문제를 일으킬 것 같은 요소를 하나씩 제거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이 방법은 종종 반대의 결과를 낳습니다. 물을 줄이면 몸은 더 부족해집니다. 부족해진 몸은 더 예민해집니다. 예민해진 신경은 작은 신호도 크게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방광에 소변이 많이 차지 않아도 마렵게 느껴집니다. 결국 밤에 더 자주 깨게 됩니다. 이렇게 밤각성은 단순히 방광의 문제가 아니라 몸 전체의 균형 문제입니다. 수분, 순환, 신경, 생활 리듬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만들어지는 결과입니다. 그래서 해결도 하나의 요소만 바꿔서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밤에 깨는 문제를 조금 다른 시선으로 바라봐야 합니다. 밤에 깨는 것은 몸이 고장났다는 신호가 아니라 몸이 조정이 필요하다고 말하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몸은 늘 우리를 살리기 위해 움직입니다.
불편한 신호를 보내는 것도 그 이유 때문입니다. 밤에 자주 깨는 분들 중에는 병원 검사를 받아도 특별한 이상이 나오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은 문제가 없다는 뜻이 아니라 구조적인 병이 아니라 생활과 균형의 문제일 가능성이 크다는 뜻입니다. 이 경우에는 약보다 습관과 환경이 더 중요해질 수 있습니다. 이제 다음 부분에서는 왜 물을 줄일수록 밤이 더 불편해지는지, 왜 너무 싱겁게 먹는 것이 밤을 더 힘들게 만들 수 있는지, 그리고 낮의 생활이 밤의 수면을 어떻게 결정하는지에 대해 더 깊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의 이야기가 감각성의 큰 그림이라면 다음 이야기는 그 안에서 실제로 작동하는 세부 흐름입니다. 이제부터는 밤에 깨는 문제를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겉으로 보이는 현상은 밤에 화장실에 가느라 잠에서 깨는 일이지만 그 아래에는 여러 가지 흐름이 겹쳐 있습니다. 이 흐름을 이해하지 못하면 사람은 자꾸 엉뚱한 곳을 고치려 하게 됩니다. 방광만 탓하고 물만 탓하고 나이만 탓하게 됩니다. 하지만 진짜 원인은 더 넓은 곳에 있습니다. 먼저 물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 해보겠습니다. 물은 생명과 직결된 요소입니다. 그런데도 많은 어르신들이 물을 적처럼 대합니다. 밤에 깨는 경험이 반복되면서 물을 마시는 것이 두려워졌기 때문입니다. 저녁이 되면 컵에 물을 따라 놓고도 손이 가지 않습니다. 목이 말라도 참습니다. 이 정도는 참아야 밤에 안 깬다고 스스로를 설득합니다. 하지만 몸은 이 상황을 다르게 받아들입니다. 몸은 물이 부족해지면 곧바로 비상상태로 들어갑니다. 혈액 속 수분이 줄어들면 혈액은 점점 진해집니다. 진해진 혈액은 작은 혈관을 통과하기가 더 어려워집니다. 그러면 순환이 둔해지고 몸 곳곳에 산소와 영양분이 전달되는 속도도 느려집니다. 이때 몸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균형을 되찾기 위해 여러 조절 신호를 보냅니다. 심장은 조금 더 힘을 쓰려고 하고 신경은 더 민감해집니다. 이런 상태에서 밤을 맞이하면 몸은 쉬지 못합니다. 쉬어야 할 시간에 계속 조정 작업을 하게 됩니다. 그 결과가 바로 밤각성입니다. 특히 밤에는 자율적인 조절 기능이 더 예민해집니다. 낮에는 활동하면서 많은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에 작은 불균형이 잘 느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밤에는 외부 자극이 줄어들고 몸이 조용해집니다. 이때 작은 변화도 크게 느껴집니다. 방광 쪽의 미세한 압력 변화, 체액 농도의 작은 차이도 깨어야 할 신호로 전달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물을 줄일수록 밤이 편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불편해지는 경우가 생깁니다. 이 사실을 모르면 사람은 계속 잘못된 방향으로 노력하게 됩니다. 더 줄이고 더 참으면서 말입니다. 다음으로 음식, 특히 간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건강을 위해 싱겁게 먹는 것을 평생의 원칙처럼 지키고 있습니다. 물론 짜게 먹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싱겁게가 아니라 지나치게 싱거운 상태가 오래 이어질 때입니다. 음식에는 기본적인 균형이 필요합니다. 너무 짜도 문제지만 너무 싱거워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오랫동안 극단적으로 싱겁게 먹은 분들은 몸이 그 상태에 적응하면서 다른 균형을 잃을 수 있습니다. 물과 미네랄의 균형이 대표적입니다. 미네랄이 충분하지 않으면 마신 물은 혈관 안에 오래 머물지 못합니다. 혈관에 머물러야 몸 전체에 고르게 전달될 수 있는데 그 역할이 약해집니다. 그러면 물은 조직 사이로 빠져나가기 쉽습니다. 낮 동안에는 이 물이 다리나 발 쪽에 머물게 됩니다. 그래서 오후가 되면 다리가 무겁고 발이 답답하고 양말 자국이 깊게 남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나이가 들어서 생기는 현상이 아닙니다. 체액이 제대로 순환하지 못하고 정체되어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정체된 체액은 밤이 되면 다시 움직입니다. 누운 자세에서는 중력의 영향이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낮 동안 다리 쪽에 있던 체액이 다시 몸통 쪽으로 올라옵니다. 몸은 이 체액을 처리해야 합니다. 그 과정에서 소변이 만들어지고 방광이 자극을 받습니다. 이때 중요한 점은 밤에 만들어진 소변의 양보다 신호의 강도입니다. 실제로 소변은 많지 않은데도
강하게 마렵게 느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은 방광 주변 신경이 예민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순환이 좋지 않고 산소 공급이 부족하면 신경은 더 쉽게 자극을 받습니다. 이 신경 자극은 뇌로 전달됩니다. 뇌는 밤에 더 보수적인 선택을 합니다. 위험을 피하는 쪽을 택합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불편한 신호가 오면 깨우는 쪽으로 반응합니다. 이것이 밤에 자주 깨는 또 하나의 이유입니다. 여기에 낮의 생활 습관이 더해집니다. 낮 동안 활동이 적고 오래 앉아있고 움직임이 부족하면 순환은 더 느려집니다. 순환이 느려지면 체액은 더 쉽게 정체됩니다. 이 정체는 밤에 문제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밤만 고치려고 하면 한계가 있습니다. 낮의 생활이 바뀌지 않으면 밤도 크게 바뀌기 어렵습니다. 아침에 햇빛을 보고 몸을 조금이라도 움직이고 식사를 규칙적으로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생활 조언이 아니라 몸의 리듬을 다시 맞추는 작업입니다. 낮 동안 충분히 몸을 사용하지 않으면 밤에 몸은 쉴 준비가 되지 않습니다. 낮에 쓸 에너지를 밤에 쓰게 됩니다. 그러면 밤에 깊은 잠이 오지 않습니다. 몸은 아직 할 일이 남아있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낮잠도 중요한 요소입니다. 밤에 잠을 잘 못 자는 분들은 낮에 졸음이 쏟아집니다. 그래서 낮잠을 자게 됩니다. 이것은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하지만 낮잠이 길어지거나 늦은 시간까지 이어지면 밤잠은 더 얕아질 수 있습니다. 낮잠은 짧고 이른 시간에 끝내는 것이 좋습니다. 몸이 잠깐 회복하는 느낌이 들 정도면 충분합니다. 낮잠에서 일어나도 몸이 무겁고 밤에 잠들기 어렵다면 조절이 필요합니다. 이제 밤을 맞이하는 준비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낮과 밤의 경계를 분명히 하지 않습니다. 밤이 되어도 낮과 같은 밝기, 같은 소리, 같은 활동을 유지합니다. 그러면 몸은 아직 낮이라고 생각합니다. 쉬어야 할 시간이라는 신호를 받지 못합니다. 밤이 가까워지면 환경을 조금씩 바꿔주는 것이 좋습니다. 불빛을 줄이고 소리를 낮추고 움직임을 느리게 합니다. 이런 작은 변화만으로도 몸은 준비를 시작합니다. 이제 곧 쉴 시간이구나 하고 인식합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 마음 상태도 중요합니다. 오늘 밤은 깨면 안 된다는 생각은 오히려 몸을 더 긴장시킵니다. 몸은 긴장을 위험으로 인식합니다. 위험이 있다고 느끼면 더 자주 깨어 있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오늘 밤은 몸을 쉬게 해주자. 깨더라도 괜찮다. 이런 마음가짐이 몸의 경계를 낮추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잠은 억지로 만들 수 없습니다. 환경과 상태가 맞아야 자연스럽게 옵니다. 밤에 깨더라도 자신을 탓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깼네 하고 한숨을 쉬면 몸은 더 긴장합니다. 화장실에 다녀온 후에는 다시 눕고 숨을 천천히 내쉬며 몸을 가라앉히십시오. 들이마시는 숨보다 내쉬는 숨을 길게 하면 몸은 조금씩 안정됩니다. 시계를 보는 습관도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몇 시에 깼는지를 확인하면 마음이 조급해집니다. 조급함은 다시 긴장을 만들고 긴장은 또 다른 각성을 부릅니다. 이제까지의 이야기를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밤에 자주 깨는 것은 하나의 원인으로 설명되지 않습니다. 물, 음식, 순환, 활동, 신경, 마음 상태가 모두 얽혀 있습니다. 그래서 해결도 전체 흐름을 바꾸는 방향으로 가야 합니다. 다음 부분에서는 이런 흐름이 오랫동안 이어졌을 때 몸과 마음이 어떻게 변하는지, 그리고 다시 회복의 방향으로 돌아가기 위해 어떤 태도가 필요한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밤각성을 단순히 없애야 할 문제로 보지 않고 몸의 신호로 받아들이는 관점에 대해 더 깊이 다루겠습니다. 밤에 자주 깨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사람은 점점 자기 몸을 믿지 못하게 됩니다. 예전에는 그냥 잠들면 아침이 왔는데 이제는 잠자리에 드는 순간부터 계산을 하게 됩니다. 오늘은 몇 시에 잠들까? 오늘은 몇 번이나 깰까? 새벽 몇 시쯤에 첫 번째로 깨게 될까? 이런 생각들이 머릿속에 쌓이면 몸은 결코 편안해질 수 없습니다. 몸은 마음의 상태를 그대로 반영합니다. 마음이 불안하면 몸은 경계합니다. 몸이 경계하면 신경은 예민해집니다. 신경이 예민해지면
작은 신호도 크게 느껴집니다. 이 흐름은 밤각성을 오래 겪은 사람들에게서 매우 흔하게 나타납니다. 이때 많은 분들이 스스로를 탓합니다. 내가 예민해서 그런가 보다. 마음이 약해서 그런가 보다. 하지만 이것은 성격의 문제가 아닙니다. 오랫동안 반복된 경험이 몸에 남긴 흔적입니다. 몸은 경험을 기억합니다. 밤마다 깨는 일이 반복되면 몸은 밤을 안전하지 않은 시간으로 인식하게 됩니다. 그러면 몸은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더 자주 깨우게 됩니다. 이 상태를 바꾸기 위해서는 단순히 행동 하나를 고치는 것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물만 바꾸고 음식만 바꾸고 산책만 늘리는 것만으로도 도움이 되지만 동시에 태도도 바뀌어야 합니다. 밤을 대하는 태도, 잠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져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태도는 이것입니다. 밤에 깨는 것을 실패로 보지 않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밤에 깨는 순간 그날의 잠은 망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생각하는 순간 몸은 더 긴장합니다. 긴장은 다시 각성을 부릅니다. 이 악순환을 끊어야 합니다. 밤에 깨는 것은 몸이 아직 조정 중이라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그 신호를 억지로 막으려 하면 몸은 더 크게 반응합니다. 대신 신호를 인정하고 조용히 대응하면 몸은 점점 경계를 낮춥니다. 화장실에 다녀온 후에도 괜찮다고 스스로에게 말해 주십시오. 다시 누워서 숨을 고르고 몸이 다시 내려가도록 시간을 주십시오. 이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조급해하지 않는 것입니다. 몸은 천천히 변합니다. 특히 수면과 관련된 변화는 서서히 옵니다. 하루 이틀로 판단하면 실망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일주일, 2주일, 한 달의 흐름으로 보면 작은 변화들이 쌓여 있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어느 날은 깨는 횟수가 줄어들고, 어느 날은 깨어도 다시 잠드는 시간이 짧아지고, 어느 날은 아침에 덜 피곤해집니다. 이런 변화는 몸이 회복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이 신호를 믿어야 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은 주변과의 비교를 멈추는 것입니다. 누구는 밤에 한 번도 안 깬다더라, 누구는 머리만 대면 잔다더라 하는 이야기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사람마다 몸의 리듬과 상태는 다릅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그 차이는 더 커집니다. 남과 비교하면 자신의 몸을 더 불안하게 만들 뿐입니다. 밤각성을 겪는 어르신들 중에는 혼자 이 문제를 끌어안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가족에게 말해도 잘 이해받지 못한다고 느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냥 나이 들어서 그런 거라는 말을 들으면 더 답답해집니다. 하지만 이 문제는 결코 가볍게 넘길 문제가 아닙니다. 삶의 질과 직결된 문제입니다. 밤에 제대로 쉬지 못하면 낮의 삶도 줄어듭니다. 움직임이 줄고 외출이 줄고 사람 만나는 것도 귀찮아집니다. 그러다 보면 마음도 위축됩니다. 이 흐름을 끊기 위해서라도 밤을 다시 회복해야 합니다. 밤을 회복하기 위해 꼭 기억해야 할 한 가지는 몸은 항상 회복적으로 가려는 성질을 가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몸은 스스로를 망가뜨리려고 하지 않습니다. 지금 밤에 깨는 것도 몸이 망가졌다는 뜻이 아니라 지금 상태에서는 이렇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접근은 부드러워야 합니다. 강하게 고치려 하지 말고 조금씩 방향을 바꿔주어야 합니다. 물을 완전히 끊지 말고 나눠서 마시고 음식을 극단적으로 제한하지 말고 균형을 맞추고 낮에 조금이라도 움직이고 밤에 자신을 몰아붙이지 않는 것. 이 네 가지가 기본입니다. 그리고 이 기본 위에 하나를 더 얹어야 합니다. 바로 일상의 안정감입니다. 매일 비슷한 시간에 일어나고 비슷한 시간에 식사하고 비슷한 시간에 잠자리에 드는 것. 이 반복은 몸에게 큰 안정감을 줍니다. 몸은 예측 가능한 것을 좋아합니다. 예측이 가능하면 경계가 줄어듭니다. 특히 아침에 일어나는 시간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밤에 잠을 잘 못 잤다고 해서 아침에 늦게까지 누워 있으면 밤의 리듬이 더 흐트러질 수 있습니다. 피곤하더라도 아침에는 비슷한 시간에 일어나고 낮에 햇빛을 보고 몸을 깨워주는 것이 밤에 도움이 됩니다. 햇빛은 몸의 시계를 다시 맞춰줍니다. 아침 햇빛을 보면 몸은 낮이라는 것을 인식합니다. 그러면 밤에는 자연스럽게 쉬려는 준비를 합니다.
이 단순한 흐름이 감각성을 줄이는데 큰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많은 분들이 간과하는 부분은 감사와 안도의 감정입니다. 이것이 수면과 무슨 상관이 있을까 싶지만 생각보다 중요합니다. 밤에 한 번이라도 잘 잤다면 그 부분을 인정해 주십시오. 오늘은 한 번 덜 깼네. 오늘은 다시 잠드는 게 쉬웠네. 이런 작은 인정이 마음을 안정시키고 안정된 마음은 몸을 안정시킵니다. 반대로 오늘은 또 깼다고 하루를 망쳤다고 생각하면 몸은 그 메시지를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나는 또 실패했다는 생각은 몸을 더 위축시킵니다. 위축된 몸은 더 예민해집니다. 이제 이 긴 이야기를 하나의 흐름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밤에 자주 깨는 것은 단순한 방광의 문제가 아닙니다. 물의 문제만도 아니고 나이의 문제만도 아닙니다. 수분 상태, 음식의 균형, 낮의 활동, 밤의 준비, 마음의 태도가 모두 연결되어 나타나는 결과입니다. 그래서 해결도 연결된 방식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하나를 고치면 나머지도 따라오는 방향이어야 합니다. 물을 줄이는 대신 준비하고, 참는 대신 채우고, 억지로 자려는 대신 쉬게 하는 것. 이 방향이 맞으면 몸은 서서히 반응합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분 중에는 이미 여러 방법을 시도해 본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도 잘 안 됐다고 느끼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분들께 꼭 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안 된 것이 당신의 몸이 나빠서가 아니라 방향이 맞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다는 점입니다. 방향이 바뀌면 결과도 바뀝니다. 몸은 생각보다 정직합니다. 주어진 환경에 맞게 반응합니다. 환경을 조금씩 바꿔주면 몸도 그에 맞게 바뀝니다. 오늘 밤부터 완벽을 기대하지 마십시오. 오늘 밤은 연습입니다. 몸에게 새로운 메시지를 보내는 밤입니다. 나는 너를 괴롭히지 않을 거야. 나는 너를 믿어줄 거야. 이 메시지를 보내는 밤입니다. 하루 이틀은 큰 변화가 없어도 괜찮습니다. 몸은 변화를 확인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 시간을 지나면 어느 순간 변화가 느껴질 것입니다. 그때가 오면 더 이상 밤이 두렵지 않아질 것입니다. 밤은 다시 쉴 수 있는 시간이 됩니다. 억지로 견디는 시간이 아니라 회복하는 시간이 됩니다. 몸은 다시 밤을 안전한 시간으로 기억하게 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기억해 주십시오. 밤에 깨는 것은 당신의 잘못이 아닙니다. 몸이 보내는 신호입니다. 그 신호를 이해하고 부드럽게 대응하면 몸은 다시 균형을 찾을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는 줄이기보다 준비하기로, 참기보다 맞춰주기로, 몰아붙이기보다 기다려주기로 방향을 바꿔보십시오. 그 선택이 당신의 밤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밤이 쌓이면 낮의 삶도 다시 밝아질 수 있습니다.